아니 그리고 그 장인수 기자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들고 있는 무기가 있다고 하던데 아시죠? 그래요? 장윤수 기자가요? 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서영주 평론가님은 저는 아시죠? 기자가 아니라서 뭐에 대한 건지 또 조만간 밝혀질 게 있을 것이다. 워낙 그 우리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께서는 국정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당에도 관심이 많으시고 국정에도 관심이 많아서 어떤 국정 전반에 대한 뭐 최근에 뭐 최재형 목사 얘기하셨듯이 뭐 북한 문제, 뭐 통일 문제, 안보 문제까지도 거론하실 정도면 뭐 여러 가지 이제 국정 상황에 대한 개입 부분들이 어떤 구체적인 정황이 있지 않을까. 장수 기자 그런 좀 생각이 추측, 듭니다. 예. 그런 식으로 예. 전망 내지는 전망 추측을 내지 예측이 해보신다. 모르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처럼 장수 네. 기자가 이제 최재형 목사 그 영상 녹취 이런 걸 공개를 했던 거잖아요. 그럼 이번에도 예를 들어 제3자와 만남을 가졌거나 뭐 통화를 하거나 인터뷰를 하거나. 인터뷰하거나 네. 그런 거를 가졌을 가능성이 좀 있겠죠. 뭐 예. 직접적으로 어차피 취재는 누가 장인수 기자랑 국민의힘에서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벌어진 일을 그 다른 사람 주변을 통해서 뭔가 또 알아낸 게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예. 근데 이제 워낙 이게 법적으로 따지면 사실 똑같은 상황에서는 누군가는 유죄 판결을 받을 사안이 그녀한테만 가면 이게 다 비껴가잖아요. 지금 사실 김건희 특검법 이제 오늘 오늘? 법안소에서 네. 통과를 했다라고 하지만 중요한 게 이번 주 12일이죠. 12일에 도이치모터스 본회의에. 주가 조작 예. 사건에 대한 네. 판결이 나오는데 이제 그때 본회의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제 정치권에서는 지금 그때 당시 그러니까 그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에서조차도 김건희 여사에게 유리한 식으로 판결이 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그런 돌고 전망을. 있더라고요. 네. 왜 전망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뭐 명품백 사건과 관련된 처리 과정을 봐서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솔직히 그래도 법조인으로서 그것만은 아니기를 지금 간곡히 바라고 있어요. 개인적인 희망으로는. 왜냐하면 네. 이거는 이 전에 있었던 일은 수사심의위원회가 됐든 아니면 수사가 됐든 아니면 권익위의 발표가 됐든 이거는 다 행정부 내에서 관할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법무부 검찰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말할 필요도 없고. 근데 이번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다른 게 아니라 아시겠지만 손모 씨라고 하는 사람이 사업가가 예. 그때 당시에 주가 조작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자기의 계좌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제공을 했다라는 거고 이게 1심에서는 무죄가 나온 게 야, 이 정도만으로 같이 주가 조작을 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라는 게 무죄 이유였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도와주기만 했어도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걸로 공소장이 바뀌었거든요. 만약에 그래서 그 손 씨가 유죄를 받으면 잠깐만 도와준 걸로 따지면 김건희 여사하고 지금 모친이 더 도와준 거건데 그러면 이쪽도 유죄일 가능성이 그쵸. 높을 거 아니야? 이걸 기대하고 있는 건데 예. 근데 벌써부터 말씀드린 정치권에서는 야 법원 판결 그러면 그 손 씨도 무죄 나올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것마저 만약 진짜로 무죄 네. 나오잖아요. 아 대한민국에 이제 법은 없어진 거예요. 법조인으로서 자괴감이 그럼 들. 법은 뭐 이게 법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상황이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에서 주변만 가면 다 그냥 다 쓰러지는 거예요 다. 예. 근데 심지어 법원마저 쓰러져 버린다? 대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법원의 재판마저 깨진다? 뭐 어떻게 봐요?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진짜 특검해도 소용없어요 진짜 막말로 그러면. 아 그러면 특검해도 소용이 없을 거라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네.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럼 특검한들 뭐 하겠어요? 이런 상황인데 왜 도대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지조차를 저는 스스로도 되게 자괴감이 들어요 사실. 근데 그거에 민주당에서 어느 정도 가능성을 배제 못하기 때문에 예. 이것마저도 올리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 네, 말씀하십시오. 얘기하세요. 아니 이원석 총장이 이제 오늘 출근길에 이제 기자들이랑 만난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안 그래도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임기가 이번 주에 끝나는데 내 임기 내에 종결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전망을. 나는 다- 이원석 총장이 참 그분 참 아니, 이런 말 하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방송에서 참 입이 상당히 잘 사신 분이다. 입만 살았다고 해야 되나? 어떤 측면에서요? 뭐냐면 예. 검찰총장이면 당시에 이 송경호 수사팀 해체되면서 이창수 지검으로 바뀔 때, 그 지금 수사팀으로 바뀔 때, 그때 뭐 수사는 수사고 인사는 인사다 그런 얘기를 안 하고 했었어야죠. 그러면 마치 대단하게 수사는 수사고 인사는 인사다. 인사는 신경 쓸 거 없고 본인이 수사를 주도하겠다. 그때만 해도 아직까지는 뭐 짧은 임기였지만 시간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 김건희 여사의 어떤 검찰의 그런 그 굴욕적인 출장 수사도 뭐 말이 안 된다 하면 말만 엄청 멋있게 앞에 하는데 예. 행동은 없어요. 우리 하잖아요.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죄악이라고. 딱 그 케이스에 딱 정확하게 말만 멋있게 다 하고 행동은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이제 와서 9월 13일 퇴임하는데 네. 뭔 소리예요? 뭐 도이치모터 당연한 소리 아니에요? 네. 본인 임기 중에 그게 종결이 돼요? 종결이 안 되지. 그러니까 결국엔 저는 이원석 총장이나 지금 오는 심우정인가요? 네, 심우정. 그 총장이나 다 그냥 한 통속이에요. 검찰이 과연 각자 자기의 양심상의 선언을 할지는 모르나 예. 아니 국민들을 속이는 거잖아요. 그럴싸하게 뭔가 검찰은 권력 앞에서 떳떳하게 수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고 이해도 없고 성역도 없고 특혜도 없다고 말만 번지르게 해놓고 지금 버젓이 우리가 보는 현실은 다 특혜고 성역이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조선일보조차도 사설에서 지금이라도 김건희 여사가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사과를 해야 한다라는 근데 사설을 냈을까요? 조선일보는 그건 정말 비겁한 사설인 거고요. 예. 그 조선일보의 내면에는 뭐 이면은 또 이런 거죠.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건 맞지만 잘 됐지만 하지만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오해 때문에 이게 여론이 안 좋으니 사과를 하는 걸로 퉁치자라는 주장이에요. 사실은 정말 비겁한 사설이라고 보이고 그 이원석 총장에 대해서 저는 되게 풀리지 않는 어떤 의문이 있어요. 어떤 의문이죠?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영수 총장이 굉장히 비겁한 행동을 보였는데 문제는 차라리 그냥 아예 그냥 뒤집어 쓰고 철판 깔고 문제 없다 막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막 기자들 앞에서 막 할 말을 이런 것처럼 막 7초간 침묵하기도 하고 뭐 이거 국민들이 못 받아들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기도 하고 그 박문재 여사 했던 수사팀들 그 조사하겠다고 막 하고 그러더니 갑자기 또 이게 입 닫고 외부 전문가에서 나온 거니까 잘 된 것이다. 뭐 이게 대통령이 뭐 그 법적인 부분과 부적절한 처신은 또 다른 것이다 얘기를 하는데 저 양반이 그리고 이문정 부장검사 아시죠? 예, 이문정 부장 메일. 검찰 내에서 이제 굉장히 비판적인 네. 목소리를 내었는데 강곡하게 메일을 그렇죠. 보냈다는 메일 거예요. 보냈다고. 열어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로 얼굴에 철판 깔았으면 열어보고 나서도 나 괜찮아 이럴 텐데 차마 뭔가가 캥기니까 뭔가 저희 추측입니다만 뭔가 내면에 갈등이 있으니까 못 열어본 것 같아요. 그 도대체 그러면서도 이렇게 떠밀려밖에 올 수밖에 없는 왜 이렇게 됐을까 사람이.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분명히 비겁한 모습이긴 한데 그 과정이 되게 석연찮아요. 저는 차라리 진짜 대놓고 아 문제 없어요. 뭐 수사팀 그렇게 방문해서 갈 수도 있지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뭔가 되게 괴로워하면서 계속 근데 그대로 끌려가. 왜 이렇게 됐을까? 오늘도 발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세밀하게 살펴서 충분하게 검토한 다음 수사 전반에 반영해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처리한다면 제대로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내 임기가 이번 주에 마치기 때문에 내가 종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된다. 안 속아라고 국민들이나 많은 예. 사람들이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게 그런 겁니다. 이거는 기만행입니다. 국민들 앞에서 오히려 더 나쁘다. 아니,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한 대로 대놓고 네. 그냥 김건희 여사 누가 보더라도 법적으로 죄가 없다. 그리고 이거는 법적으로 성립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했으나 예. 검찰에서는 할 일을 법과 원칙에 따라 했다. 차라리 우기라고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겉으로는 국민들한테 잔뜩 기대를 갖게 하고 그 메시지는 오인을 하죠. 네. 검찰은 최선을 다했으나 라는 걸 남기기 위한 하나의 기만행위다. 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예. 저는 이원석 총장을 떠나서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검찰 운영 방식은 사적으로 본인들의 철저한 이해관계를 충족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특검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네. 뭐냐면 그 예전에 최순실 특검 팀이 편했던 최순실 이제 특검 해설집에 보면 특검은 보충적이지 않고 상시적으로 해야 된다. 이유가 뭐였냐면 대통령이란 직은 권력의 최상위에 있고 검찰과는 이해관계, 이해 충돌에가 늘 예. 존재하기 때문에 대통령과 특히나 관계된 것들은 특검을 반드시 수시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예.
뭐 본인들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팀장일 때 썼던 해설집이라면 지금 명확하게 그거죠. 김건희 여사는 이해충돌의 정확한 그 관점에서 봐주기 수사를 검찰이 했다고 봤을 때는 특검이 필요하다. 예. 네. 그러니까 더 이상 민주당 뭐 거론할 여지도 없다고 생각해요. 은 이제 계속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제3자 추천 그 최상병 특검법도 법원 심사 소위를 통과를 했고 거기에 분칠한 제3자 특검법이다라고 대통령실은 얘기를 했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더 많은 논란 조항을 붙여 재발의된 것에 국민들도 지쳤을 것이다. 라고 비판했는데 일단 민주당에서는 뭔가 추석 전에 이거를 특검을 올려서 추석 밥상에 이 안건을 좀 올려야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죠. 물론 아까 제가 이제 국민들도 지쳤다 내지는 국민들도 인식조차도 그러려니 하겠다라는 예.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서 끝내서는 안 되는 문제들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저도 지적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든지 불을 그렇죠. 지피려면 예. 더 법적으로도 국회도 나서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또 기대컨대는 이게 아까 이제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다른 어떤 매체도 있을 수가 있고 뭐 한동훈 대표가 더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가 더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 더 폭로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게끔 끌어줘야 되거든요. 이게 상호작용을 정치권에서는 사실 정치권이 항상 끌어가는 게 아니라 정치권에서 불을 지피는 역할 정도는 할 수가 있다라고 봐요. 그러면 이게 타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역할을 하려면 특검법이라도 필요한 거고 그리고 대통령실의 저런 얘기가 너무나 황당한 게 매번 얘기지만 특검법이 더해지는 예. 문항들이 더해지는 이유는 뭐냐면 본인들 때문에 특검을 발의하고 나서 거부하고 나면 거부하고 다시 법을 만들 때가 되면 뭔가 또 붙는 거예요. 자꾸 예. 사안들이 더 커지는 거야. 네. 커지니까 그 법정을 더 추가를 하는 거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특검 당시 박근혜 특검 당시에 해설집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하려고 했던 게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수처였던 거예요. 근데 공수처 이번에 하는 거 보세요. 예산을 다 깎아버렸어. 아주 진짜 악랄한 방식 아닙니까? 저 사람들- 돈을 일하는데 돈을 깎는다는 돈을 건 깎는다는 예. 건 제일 치졸하지만 제일 네. 효과적인 방법이거든요. 거꾸로 쓰면 밖으로 이런 식으로 돈을 가지고 항상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또 해왔구나라는 걸로 뒤집어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그런 방법을 쓴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실 특검까지도 안 가고 뭐 지금 하다못해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부속실마저도 아직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기자회견할 때 부속실 가져서 정말 기도 안 쳤던 게 공간이 없어서 부속실을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해가면서도 막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이 정말 그냥 갖다 붙이기예요. 편한 대로. 이게 특검법 발의되면 어차피 또 거부권 행사할 거 아닙니까? 거부권 행사하더라도 예. 거부권 행사 과정에서 대통령실에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라도 말이라도 한마디야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거죠. 시차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서 다 느끼기까지는 힘들기도 하고. 그러면 이 전국을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풀어가는 것이 좀 더 현명하다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가장 핵심 포인트는 한동훈 대표의 말을 지키라고 압박하는 게 맞아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캐릭터를 가지고 설득하는 거는 저는 솔직히 거의 불가능하다. 바뀌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기는 거의 뭐 그냥 벽이에요, 벽. 벽이라고 봤을 때는 네. 그 벽과 대화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이 보수 내에서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는 한동훈 대표를 활용하는 게 맞다. 왜냐면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뚜렷해진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를 얻고 하나를 또 버리고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예.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전략을 짜야 되는 것이고 결국엔 국민 여론에 호소하는 것들이 민주당의 지난한 과정이긴 하나 힘들지요. 권력자는 이 권력은 가까운 데 있고 민심과 여론은 따져보면 2년, 4년, 5년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선까지도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고요. 예. 총선에서 이렇게 몽둥이질을 해도 끄떡도 안 하는 이 정권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특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국민들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이거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인데 민주당이 추석 전에 발의하는 것은 분명히 그런 거를 감안한 포인트입니다. 추석 밥상에 김건희 여사의 이런 이 실상들 네. 그다음에 뭐 삼자 특검이랑 발의까지 해줬으면 그냥 입에다 넣어줬잖아요. 네.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한동훈 대표라는 집권여당 대표 하겠다는 거를
삼자 특검 다 받았어요. 조금 뭐 야당 자존심 세워서 네네. 좀 장치해놨고 발의하라니까 못하니까 우리가 대신해줬어. 얼마나 더 해줘야 돼요. 근데 반찬 투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밥을 먹으라고요. 반찬이 뭐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지 말고 밥을 먹을 거야 말 거야. 밥 먹은다고 했잖아. 그래서 밥을 내가 숟가락이 없어서 그럼 먹어 하고 숟가락 입에 넣어줬는데 반찬이 마음에 안 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민주당이 야당의 한계라는 것들 이런 것이고 그래서 끊임없이 국민들 호소하고 그제도 저 문재인 전 대통령도 얘기했지만 민주당이 이제 재집권에 대한 플랜을 짜면서 차곡차곡 쌓아가야죠. 한동훈 대표 역시도 뭐 협력 말씀하신 게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면서도 한동훈 대표의 협력이라기보다는 한동훈 대표에게 선택의 여지를 없애야죠. 이것밖에 선택을 못 하게끔. 여기 갈 때 여기밖에 없어. 당신도 죽어. 여기 다 얹어줘, 다 얹어. 우리가 이거 도와줄게. 근데 이거 말고는 당신이 그냥 여기서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태워주는 가마, 우리가 차려주는 밥상 드시거나 아니면 그냥 나가시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상병 특구도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주는 대로 다 들어줬고 예. 여야 대표 만났을 때도 이재명 대표도 다 해드리겠습니다 하시죠라고 했던 거고 그 방법으로 계속 몰고 가는 거고 한 가지 이제 도와주는 거는 용산에서 이런 건 도와주겠죠. 김건희 특검 이런 거 나올 때 잊혀져야 되는데 이 추석 영상 또 나오신대잖아요. 본인이 등판을 하시니까 네. 용산의 생각인지 김건희 여사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내가 나서야 이 상황이 안정이 될 거다. 계속 30% 밑으로 떨어지고 있고 그 의료대는 해결을 못해가지고 이렇게 죽쓰고 있는데 내가 나서서 웃어줘야 이게 살아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그게 지지율 때문일까요? 아니면 수심위에서 이제 불기소 처분 다 있는 거죠. 내려져서 다 있는 거죠. 둘 다 다. 두개턱에 있는 거죠. 정리됐으니까 내가 예. 나서고 다시 국면을 전환시키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라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두 개가 대비돼서 보이잖아요. 민주당에서 국민의 특검법도 있고 나오는데 특검법 한다는데 저쪽에서는 뭐 한복을 입으실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한복 입고 예를 들어서 나왔네 수석에 되게 황당하네. 한동훈 뭐 하고 있는 거야? 한동훈 대표 뭐 하고 있는 거야 하는데 민주당에서 다 준비 다 해서 어디가 여당인지 어디가 야당인지 모를 상황이 만들어지면 그러면 이제 그 몰고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나서질 않을 거예요 끝까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만만한 형님들이야 예. 만만하게 봐도 되지만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 국민들 너무 만만하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을 마음대로 사적으로 활용해서 무혐의를 주고 그다음에 수사심의까지 열어서 면죄부까지 다 그러니까 홀가분하게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추석에 영상에 나와서 짠 나타난다는 것인데 이게 얼마나 국민들을 무시하면 이토록 좀 어처구니 없는 그렇죠. 행위를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 양물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이게 용산의 뜻일까요? 김건희 뜻일까요?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곧 한남동의 뜻이 용산의 뜻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한남동에서 노하면 용산도 못하는 것인데 저는 그 이부속실 공간이 없다. 공간이 없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좁다. 통상적으로 넓을 때는 공간이 많다라고 얘기하지만 공간이 없다는 좁다라는 뜻이에요. 김건희 여사는 좁은 거를 싫어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거는 용산의 판단보다는 이부속실의 사용 주체는 김건희 여사잖아요. 예. 내가 봐서는 아저씨 뭐 남편 아저씨라 네. 하니까요. 아저씨 여긴 너무 좁아. 내가 여기 있으면 되겠어. 여긴 드레스룸도 없어. 사우나도 사우나도 없어. 정자 하나는 내가 바라지 않지만 그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 답답해.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알겠어. 하고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로 국민들한테 얘기합니다. 이부속실이 공간이 없다. 그러면은 용산 갈 때는 공간이 있어서 갔나요? 국방부 밀어내고 그렇죠. 합참 옆으로 쇠방사리 네. 만들고 들어갔잖아요. 예. 필요하면 해요. 왜 못해요? 저는 그런 거에 있어서 결국에 이거는 한남동의 의지다라고 보는 것이고 김건희 여사 추석 영상에 나와줘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땡큐죠. 네. 맞아요. 감사할 나름이죠. 근데 저 소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제2부속실의 의미를 우리랑 다르게 생각하는 건가? 부속실이 아니라 집무실로 생각하는 건가? 그럴 수 있어요. 집무실을 놔달라는 걸로 생각한 건가? 나라의 걱정을 나누는 장소로 네. 생각할 수 있다. 거기서 결제를 막 하고 그런 걸로 생각하시는가 봐요. 그래서 그게 넓어야 아닌데. 한다라고 원래는 생각할 수 있다. 안 그래요. 이렇게 칸막이 해놓고 네. 책상 두고 여사가 대통령이 하지 못하는 부분을 조금 채워주고 밖에서 대부분 일정을 하지 부속실에서 앉아서 거기서 쉬시거나
거기서 휴식을 뭐 취하거나 거기에 사람들을 많이 만나거나 그러진 않아요. 예. 그냥 오해하신 것 같아. 네. 처음 해보시니까. 네. 이제 추석 영상에 등장하는 걸 좀 이제 국민분들은 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제발 노래는 안 하셨으면 예, 좋겠어요. 노래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그때 노래는- 뭐였죠 노래? 그 뭐, 우리 우리의 저마다- 사랑이 우리, 필요한 예, 거죠. 전진섭 그걸, 네. 씨의 그 요번에는 그냥 조용히. 매가 필요하죠. 사랑이 필요하잖아. 사랑의 매가 필요하지. 아니 사랑의 매는 원샷 아니구나. 잡아주세요. 나는 왜요? 여기에는 동의하지 않을게요. 예. 그래도 죄송합니다. 네. 아니 사랑의 매. 사랑의 매. 그렇죠. 네, 따끔하게. 아유. 아,